오늘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시험에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린 프린터도 원래 작년 기출 문제 20번입니다. 이제 거기에 논란이 돼 가지고 결국은 오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맨 나중으로 돌렸던 분들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득점의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손을 대었던 분들은 도리어 탈락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희한하게 지난번 시험에서는 운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대개의 경우에 꼭 이 문제가 20번으로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한 16번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15점을 묶어 들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로 준비를 할 때도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맞았던 틀렸던 다 맞다고 점수를 줘버렸습니다. 그랬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역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2차 2과목에서는 하여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어쨌든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실전 문제 그대로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인해 해가지고 미리 낙담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틀이 적과전 종합 과수 품목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과수 품목은 뭐냐면 사과, 배, 단감, 뜰번감입니다. 사과, 배, 단감, 뜰번감 하면 이 각각은 뭐냐면 품목이 됩니다. 이게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품목하고 품종은 혹시 구분이 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사과라는 품목, 이 품목에도 썩가루도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홍로, 부사, 또 감홍,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면 품종이 됩니다. 그건 품종이라고. 사과, 배, 단감하고 뜰번감은 감은 감이지만은 단감, 뜰번감은 서로 품목으로는 다른 품목이 됩니다. 이 품목들에 적용되는 건데, 문제는 적과 전의 종합이라는 겁니다. 적과 전의 종합. 그럼 우선 여기 적과가 뭐냐? 적과라는 용어부터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라는 뭔가 기준이 있는데, 이 적과의 지금 전과 적과 후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종합위험은 뭐였습니까? 네, 적과 전에는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적과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적과 전에는 그렇는데 적과 후에는 7조
7종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적과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는 그 후에는 7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적과가 뭐냐? 적과가 분명히 기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자연재해와 조수해와 화재를 다 보상을 하고 적과 후에는 7가지만 보장을 하겠다. 그 7가지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7가지는 특별히 정해진 특정 이유입니다. 특정한 7가지만 보장을 하겠다. 그럼 우리 용어에서 적과는 뭐냐면 적과가 뭐였죠? 예, 해거리를 방지하고 항상 알맞은 양의 가실만 남겨서 그렇게 해서 실제 수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양의 가실만 남기고 나머지를 솎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적과인데, 그래서 이 적과를 하고 나서 실제는 상황이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여기서는 기준이 적과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그 적과 후 이 적과가 종료가 되면 적과 후에는 이 바로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걸 하는데 요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수원. 요거는 사고 유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고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모든 가수원에 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적과 후에는 특정 7종이라 했다, 그지? 특정 7종은 뭐냐면 우선 태풍. 태풍하면 무조건 하고 강풍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태풍, 강풍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태풍이 불 때는 반드시 강풍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그 다음에 일소,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 이렇게 됩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7가지. 이것만 보장한 데서 특정 7종 보장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이 적과전 종합 상품이 1하고 2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현재로서는 아직 업무방법서가 안 나왔으니까 현재로서는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4월에 발표되는 업무방법서에서는 이 구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는 적과전 종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적과전 종합 1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적과전 종합 2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과전 종합 1, 적과전 종합 2 이렇게 구분 지을 건 아니고 적과전 종합인데 그것은 지금 한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부터 판매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2월 말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적과전 종합 상품은 아마 이제 우리 업무방법서 1에서 1과목에서는 아마 요리할 겁니다. 이걸 앞으로 나올 때 Y년이라는 것은 당해 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그게 Y년이 됩니다. 2월 1일부터 Y 플러스 1년 이듬해 1월 31일까지 이게 보장기간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특약이 나무 특약이 있습니다. 나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나무 손해보장은
1월 31일까지 겨울 동안에 나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아니고 요거는 전체적인 거고, 과일 보장은, 과일은 6월 1일부터 해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6월에 과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부터 Y년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과일 부분은, 과일 본향은 11월 30일까지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나무. 네. 요리 되는데 보험에 대한 보장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과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분명히 적과전 종합상품 이대로 가입을 하면, 적과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요걸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은 적과전에 이걸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5종, 적과전에 5종 한정, 적과전에는 5종 한정 특약이 있습니다. 적과 후에는 본래 몇 가지라고요? 7가지, 특정 7종 보장인데, 여기에도 또 특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소 부보장하고, 이거는 보장이 아니고, 나는 일소는 보장받지 않겠다. 일소 피해는 일소 부보장 또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가을 동상에, 나는 가을 동상에도 이걸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않겠다. 그래서 가을 동상에 부보장.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5종 한정, 5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약의 내용이 5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본래 특정 7종인데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나는 일소 피해 부보장에 가입을 하면 일소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을 동상의 부보장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약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5종 한정 특약은 태풍, 물론 태풍이니까 또 뭐가, 강풍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요것에 대해서만 지금 보장을, 요것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거, 그게 5종 한정 특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품목은 사과배, 단감, 뜰번감이 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여기서도 또 조금 우리가 깊게 들어갈 때는 사과배를 요게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고, 단감하고 뜰번감을 또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차이는 뭐냐면, 단감, 뜰번감은 실제 사과하고 배에서는 그 농사에 있어서 잎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안 큰데, 단감, 뜰번감은 이 과실이 제대로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절대적인 게 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감, 뜰번감은 그 잎 피해율, 그걸 보게 됩니다. 즉 낙엽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느냐, 6월 1일 이후의 제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과배는 늘 같이 움직이고, 단감, 뜰번감이 또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개로 또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을 해준 데서 적과전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부 다 보장을 해주니까 그만큼 보험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조금 적게 가고 요것들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고자 할 때 5종 환경 특약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전의 사고에 있어서 적과전에 뭐 우박이 내렸든지 또는 적과전에 집중호우가 왔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과전 종합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적과전의 피해에 대해서 뭘 조사를 하느냐 하면 진짜 그 피해 사실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5종 한정 특약에서는 추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종 한정 특약은 이것들에 대해서만 가다 보니까 적과 전의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추가 조사. 이 추가 조사가 이제 뭐냐면 추가 조사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추가 확인 사항이 추가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유가 우박이 내렸을 때 우박 피해일 때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추가 조사에. 자, 그다음에 만일에 이게 이제 뭐 태풍 강풍으로도 얼마든지 이 뭡니까 저 나무가 얼마든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 심지어 태풍이 심하게 가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그냥 절단돼 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도복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뭐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 물론 뭐 이제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심지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나무가 매몰되기도 하고 뭐 집중호우에서도 얼마든지 나무가 침수가 되기도 하고 또 나무 피해들이 막 생깁니다. 뭐 화재는 달 나위도 없겠지. 화재 일어나면 뭐 나무 다 타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얼마든지 나무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유가 타박률하고 나무 피해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나무 피해는 유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휩쓸려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실 또 매몰, 도복, 절단. 만일에 화재 같으면 소실이 되어 버립니다. 소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타버리는 겁니다. 타버리는 거. 소실. 또 뭐예요? 침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무 피해. 여기서 유실이라든가 매몰이라든가 도복이라든가 절단이라든가 소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무가 사실은 다 고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나무는 과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무 피해가 할 때 나무 피해율에서는 나무는 피해율 계산을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주수로 합니다. 고사주수. 고사주수 할 때 고사라는 게 바로 유실된 거 뭐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이런 경우는 다 사실은 고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사 말고 또 뭐가 이제 침수. 침수는 요거는 좀 침수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게 뭐 그 해에는 수확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나무 자체가 죽지는 않거든요. 침수됐다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무가 죽은 건 아닙니다. 이런 나무 피해. 또 이게 이제 단감, 뜰번감은 뭘 조사해야 된다고요? 낙엽률. 낙엽률.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정 5종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가장 제일 기준이 먼저 뭐라고요? 기준은 적과입니다. 적과. 적과 후 착가수 조사는 사고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과수원은 전부 다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적과 후 착가수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제일 먼저 이제 가면 우리가 과수원에 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실제 결과 주수를 세야 됩니다. 실제 결과 주수. 우리가 실제 과수원에 조사를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에 기록된 예를 들어 원장에 500주가 기록이 돼 있다. 가입이 500주 돼 있으면 정말로 500주가 맞는지 다 세봐야 됩니다. 그냥 500주 돼 있으니까 맞을 것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과 후 착가수 조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제조사가 있고 검정조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검정조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해평가반이 우리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NH 손해보험 그 재해보험 사업자나 재해보험 재해보험 사업자는 NH 손해보험입니다. NH 손해보험이라는 재해보험 사업자하고 또 그러면 실제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 같은 게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한 거대재해다 말입니다. 그런 거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엄청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같이 그래 되면 무조건 하고 NH 손해보험은 엄청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해보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사업을 누가 하느냐? 정부가 직접 출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보험 요거는 재해보험 사업자, 즉 NH 손해보험을 말합니다. 요거는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실제 검정조사는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 놓으면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손해를 봅니까? 요 보험사가 여기에 재보험을 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보험을 든 만큼 역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보험금을 줘야 되거든요. 재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조사를 잘못했을 때 그걸로 인한 피해가 이 두 군데서 보기 때문에 NH 손해보험도 그렇고 또 그 재보험 사업자도 검정조사반을 투입을 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제대로 했느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결과 주수를 실제로 셌는데 이게 나무 주수가 본래 원장 변경의 사항이 되려면 몇 %의 차이는 봐준다고요? 우리 책에는 10% 돼 있지. 그런데 실제 조사를 나가면 5%로 봅니다. 아주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책에는 10%의 차이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봐주는데 어쨌든 실제 결과 주수는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수원에 식재되어져 있는 결과, 요 결과라는 건 뭐냐면
과실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며칠결자입니다. 며칠결. 그러니까 과실이 맺히는 나무, 결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주라는 것은 나가서 보니까 과일이 열려 있는 나무수 이건데, 물론 여기에서도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유목 있죠, 유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배 같으면 몇 년생님? 가령 2년생 같으면 2년생은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 제한 품종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우리가 실제 조사를 나가서 제일 많이 목격하는 게 인수 제한 품종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수분수라고 해서 수분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꽃필 때 벌들이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수분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수는 실제 과실을 수확하는 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럼 괜히 수분수를 세고 있으면 안 돼. 수분수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목이나 인수 제한 품종이라는데, 이것을 제외한 실제 과실이 열리는 모든 나무, 그게 실제 결과주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쨌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조사를 합니까? 또 고사된 나무, 고사주수라는 것은 보상하는 재해로 아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절단되어 버렸다든지, 또는 완전히 그냥 도복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고사된 나무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가 죽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요거는 미보상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그런 나무. 그래서 요거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죽지는 않았는데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가 죽지는 않았는데만 하는 거예요. 그에는 수확을 할 수 없는 나무. 그래서 수확 불능주수. 자,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미보당주수, 수확 불능주수를 다 파악을 해서 이걸 빼줍니다. 이걸 빼주면 그러면 남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할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요것들을 쭉 다 실제 우리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확정을 짓고, 조사 대상 주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품목별, 즉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각각의 품목별 표본 주수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별표 1인데 우리 책 맨 뒤에 보면 별표 1에 품목별 표본 주수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표본, 두 번째 할 일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 몇 주가 필요한지. 그거는 이제 다 어째 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50주 미만이면 5주. 50주 이상 100주 미만이면 6주. 100주 이상 150주 미만은 7주. 150주 이상 200주 미만이면 8주. 그 다음에 이제 200주 이상 300주 미만. 예를 들면 요거는 300주 미만이니까 299주까지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뭐 하여튼 이거는 전부 다 200몇 주다 그지? 맨 앞에 수가 2가 됩니다. 300주 이상, 400주 미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맨 앞에 100의 자릿수가 3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맨 앞에 수에다 뭘 더하라고요? 7을 더해주면 됩니다. 7을 더해서 합니다. 쭉 그렇게 해서 최대 몇 주까지? 최대 17주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조사를 나가보면 큰 가수는 있지. 조사 대상 주수가 2000주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2000주 이상. 그럼 이제 그거는 나무 세다가 나무 세는 데만 약 어떨 때는 한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2000주 이상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그러면 2000주 2000주 같은 아까 그런 거는 맨 앞에 수가 3이다 그지. 그래서 300주 이상 400주 미만 같으면 표본주를 몇 주를 하라고요? 10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2000주 이상이니까 20을 더해 가지고 아니 이제 20을 더해 가지고 27주 요리하면 이제 물론 뭐 그 27주 표본주를 잡아서 조사를 한다 해서 그걸 잘못됐다고는 못 합니다. 왜? 그거는 최소 주수거든요. 그러니까 27주를 해도 되는데 27주를 했다고 수당을 더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당은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몇 주 하라고요? 17주. 예, 최대 17주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본주 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주 수 산정이 되고 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표본주를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이 표본주를 다시 산정을. 요거는 이제 그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에 따라서 그 나무 수를 가지고 비례 배분을 합니다. 이제 요거부터 잠시 봐봅시다. 이게 우리 책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품종이 그 썩가루하고 홍로, 이 홍로, 후지, 썩가루, 홍로, 후지 하는 이런 거는 다 이거는 뭐냐면 품종 이름입니다. 사과에 있어서 품종, 물론 뭐 우리가 조사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게 홍로, 후지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조사 나갈 때 이제 홍로가 후지를 구분을 저는 못했습니다. 첫날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홍로하고 후지를 구분 짓는 방법을 선배님들이 바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혹시 나 썩가루 본 적 없는데 요즘 나가 보면 또 이게 개량 품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처음 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겁먹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는 품종이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구분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당장에 구분 못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수령을 보니까 수령이 수령이라는 그 나무의 나이입니다. 10년이 있고, 아이고 지금 썩가루는 두 가지다 그지? 10년이 있고 20년이 있네. 썩가루 10년, 뭐 20년, 홍로가 10년, 후지도 20년입니까? 후지도 10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재배 방식을 보니까 요거는 다 반밀식,
밀식 반밀식 그 일반 재배 요것도 그 우리 실제 그 뒤에 보면 그 밀식 재배는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얼마이며 반밀식일 때는 얼마 이런 게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수업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알면 되고요. 또 그거는 시험하고는 또 좀 무방합니다. 어차피 뭐 반밀식이다 밀식이다 요거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로 밀식. 그다음에 요거는 일반 재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요게 100주, 요게 200주, 100주, 15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450주다 그지? 550입니까? 네, 550주. 자, 전체가 550주입니다. 전체 550주면 지금 이 가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는 자, 이게 550주니까 맨 앞에 수가 5입니까? 5, 그러면 이 5에다 얼마를 더하라고요? 7을 더해서 표본 주수 전체는 지금 12주가 됩니다. 12주인데 이것에 대해서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즉 지금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 200주, 100주, 150주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550주에 대해서 12주입니다. 그럼 이 12주 이거는 12주는 이 550주에 대한 거니까 지금 서가로 10년생 100주에 대한 거는 요 12주 중에 몇 주가 되느냐. 또 요거 200주 요거는 12주에 대해서 550, 200 뭐 요거 12주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2점? 요런 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나무 주수이기 때문에 주수는 2.1주, 2.2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2.18 같으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2주가 되겠지요. 그러면 자, 요거는 몇 주 냅니까? 그러면 요게 4점 얼마 나옵니까? 4.36 그래서 4주가 됩니다. 그럼 요거 2주 요 4주 나옵니까? 몇 주 나옵니까? 3.27 나옵니까? 자, 그러면 3.27 같으면 요게 자, 요리하면 요게 몇 주 나옵니까? 11주지. 그럼 요게 표본주는 최소한 12주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요걸 4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2주, 4주, 뭐 2주, 4주 요게 이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표본주를 실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산정을 하고 나면 자, 우리가 이제 요 서가로 우선 요 10년생 100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표본주로 2주를 선정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100주 중에 2주를 가려면 간격은 50주 간격이 되겠다 그지? 전체 100주 중에 예를 들어 11번째에 붙였으면 두 번째 리본은 50칸 건너뛰어서 61번째 붙이면 되는데 61번째가 넘어보니까 평균적인 가실이 아니더라. 너무 뭐 적게 달려 있다든지 또는 너무 많이 달려 있다. 그러면 여기 아니고 요 뭐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그런 걸로 조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2번째에 달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가로 10년을 달고 나면 서가로 20년째 여기에
또 여기에다가 리본을 4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200주니까 역시 이것도 50주 간격으로 달아야 되겠다, 그지? 그런 식으로 리본을 부착을 합니다. 또 이것도 리본을 부착하고 리본을 부착을 합니다. 이제 리본을 다 부착을 하고, 그럼 이 리본은 이제 이게 지금 사고 유무하고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는 사고하고는 관계 없다 있지. 그래서 이때 붙이는 리본 색깔은 분홍색을 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동상의 피해나 이런 실제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고 피해를 조사를 할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실제 조사를 나가면 노란색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그 분홍색 리본을 답니다. 분홍색 리본을 여기 쭉 길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 맨 위에가 여기에 조사 날짜를 적습니다. 뭐 2021년 7월 뭐 4일 같으면 7월 4일 이걸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사자 이름을 적어야 돼. 조사자 이름이 뭐 이제 하여튼 뭐 조병래 또 홍길동 두 사람이 조를 일하가 나갔다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조사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요걸 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이 사람들한테 바로 이제 바로 전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표본주 번호, 뭐 표본주 3번 같으면 3번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착과수의 이 나무에 지금 착과되어 있는 우리가 그 착과수 조사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250개가 달려 있으면 250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 나무 가지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묶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쭉 하고 보니까 요게 아까 요게 이제 기준이 된다 했는데 이 적과 후에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이 가수원에 올해 이 가수원에 전체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과일이 몇 개냐, 지금 그걸 우리가 조사를 우리가 한 겁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예를 들어 여기 5만 개라면 5만 개. 자,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기 전에 요거는 실제 언제 하느냐 하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합니다.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 그럼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적과 후 적과 작업을 하는 데는 말 그대로 적과가 종료되는 그때고, 그 다음에 이 자연 낙과가 있습니다. 자연 낙과가 있는 경우 그 자연 낙과가 종료되는 거, 또는 그 떫은감의 경우에는 이게 그 떫은감은 특히 그 5월 말 6월 되면 제대로 지금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걸 생리적 낙과라 하는데, 그런 이제 생리적 낙과가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게 사과와 배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대부분 언제 들어가느냐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도 7월 한 10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감, 떫은감은 그거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대개 이제 그 7월 한 사과배가 7월 10일경에 끝나면 그 끝나자마자 이제 단감, 떫은감 요거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로 이제 산청이나 그런 데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대개 그거는 7월 말, 보통 7월 말까지 해서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 평년 착과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험을 1월 말이나 2월에 가입한다 않습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통상적으로 평년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평년 착과수, 예를 들어 이게 8만 개라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수원은 아까 몇 개라 했어요? 5만 개.
지금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게 5만 개더라. 그러면 여기 몇 개가 지금 감소됐습니까? 3만 개가 감소됐는데 이 3만 개 감소된 3만 개가 요게 적과 전에 자연재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과 전 종합이라면 그냥 피해 사실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 했다 그지? 그렇고 5종 환경 특약일 때는 이런 뭐 태풍 강 이런 경우에 저런 이제 재해로 인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착각 몇 개가 착각 감소가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 요게 이 3만 개가 재해로 인한 거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농사다 보니까 어떤 해는 조금 풍년일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해가 아닌 이유로 감소했을 수도 있고 재해로 인해서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해가 아니고 감소했을 때는 재해가 없었을 때는 기준 착가수는 뭐가 되느냐면 적과 후 착가수가 됩니다. 재해가 없었을 때 재해가 없었을 때는 그 기준이라는 게 기준이 기준 착가수가 재해가 없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게 적과 후 착가수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한 그게 거가수원의 기준 착가수로 바로 자리 잡는다. 재해가 없었을 때는. 그러면 문제는 재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재해가 있었을 때. 이때 기준 착가수는 원래 적과 후 착가수에다가 평년 착가수에서 적과 후 착가수를 뺀 거. 이게 뭐냐면 아까 착가 감소라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느냐면 요거하고 요게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평년 착가수. 재해가 있었을 때는 평년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재해가 있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이때는 재해가 있었을 때는 평년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로 잡아주고 재해가 없었을 때는 적과 후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로 잡아줍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또 이게 감액 보험 가입 금액을 요 경우는 그러면 문제는 요 적과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아니습니까? 재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게 평년 착가수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재해가 없었지만은 적과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많으면 보험가입 금액을 정액을 시키느냐? 정액은 지금은 안 시킵니다.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정액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적과 후 착가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그것만큼 뭘 하느냐면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책에 보면 그 감액 후 보험가입 금액 이런 말이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지금 뭐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아직은 뭐 그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거는 한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갈 때는 그때는 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